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와 한 2시간 전에 이 환영 만찬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는 지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관계가 백척간두의 위험에 있는데 이런 어떤 위험을 타개하고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상호 의견 조정이나 그 노력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김정숙 여사가 무슨 옷을 입고 갔는가,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터블런스가 왔을 때 말을 계속 했는가, 더 나아가서 무슨 장진호 기념비가 감동적이었는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 정치지향적인 교포의 입이나 또 한마디로 훈육이 된 특파원의 입을 통해서 미 의회를 방문하고 나니까 사드 의혹이 해소됐다. 그럴 바에야 대통령이 외국에 그냥 의회만 방문하면 그 나라와 모든 갈등은 다 순식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그런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거야말로 집신 하나로 두만강을 건너고 지팡이 하나로 백두산을 올랐다라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진실을, 우리 눈앞에 닥친 위기를,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본질을 제대로 보도록 보도를 해야 되지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날 미 하원에서 사드하고 미군 철수 중 둘 중 하나를 택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한 날 나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찾은 미국 시간으로 28일 미국 하원에서는 사드와 주한미군 중에 선택을 하라는 극단적인 요구가 등장했는데요. 하원 외교위원회 회의에서 공화당의 스티브 세벗 의원, 이름이 상당히 알려진 사람이죠. 문 대통령의 첫 조치 중 하나는 사드 배치를 늦춘 걸로 이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우리 군대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우리 군대가 거기에서 안전하게 있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한국이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한국이 가장 정교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갖고 그들과 우리 군대를 방어하든지 아니면 미사일 시스템도 없고 우리 군대도 없든지 선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는 아주 선명한 선택이 돼야 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하라는 거죠. 즉 사드와 주한미군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는 이야기를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간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국 의회나 미국의 공식 관료 중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은 싱크탱크의 연구원이거나 이런 전문가들이 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나 정부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매우 이 비중이 강하게 실린 미국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희망사항이나 미국 정부의 어떤 협상 카드를 던지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저런 사람들을 항상 겁 좀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미국 하원 의원이 공개 회의에서 한미 동맹의 근간인 미군 철수를 거론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강경한 입장이 감정적인 발언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말고도 셰벗 의원 말고도 미국 상원 의원들이
18명이죠.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내서 사드 완전 배치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딱 문질러서 끝을 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 상하원 공화민주당 할 것 없이 심상찮은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상원의원 18명은 23일자로 트럼프한테 서한을 보내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고 있는 절차적 검토 작업을, 즉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 거죠. 신속히 처리할 방법을 문 대통령과 모색하라고 촉구하고,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결정은 동맹의 합의에 의한 결정이고 미군과 수백만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미국 하원의 경우 지난 4월에 사드에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사실상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하원 외교위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 인도계 여성으로 주지사를 했죠. 40대인데요. 니키 헤일리가 셰벗 의원이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개인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거라고 본다. 이건 그냥 외교적 수사고, 하지만 우리 군대를 보호하는 데서 호의적이지 않은 뭔가를 보는 순간 대통령이 행동할 것임을 나는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 데리고 너무 장난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동안 4월 초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압박하겠다라는 합의를 하고 100일간 정도의 시한을 줄 거니까 한번 해결해봐라. 그래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최근에 미국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중국이 오히려 북한과의 뒷거래를 더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발표하고,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미중 외교 안보 대화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어떤 거래를 단속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마침내 스티브 머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단둥은행과 그 다음에 선박회사 다롄 국제해운 그리고 중국인 개인 2명을 추가 제재를 했습니다. 이제 은행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언제 많이 본 그림이죠. 한 10년쯤 전에 이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BDA 방콕 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이 김정일 일가의 해외 자금을 관리해주는 은행이다 라고 해서 한마디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서 그 은행에 있던 북한 자금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에도 부탁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에도 이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몇 번 해드렸는데요. 자, 미국은 이것을 시작으로 개인, 회사, 금융기관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로 이 북한과 거래하는 업체에 대한 행동을 취할 거라고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머누신 장관은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요, 이게 29일 미국 시간으로 29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을 하는 시간에 미국은 지금 차근차근 의회와 행정부에서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금융으로부터 미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북한 정부가 핵과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넣을 것이다. 또 우리는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 회사, 은행 등에 대해서 주저없이 행동을 할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단둥은행에 대해서 이 은행은 북한이 미국과 국제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로 역할을 해왔다면서 단둥은행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보내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는 2005년 BDA 이후에 처음입니다. 즉 북한의 돈 세탁과 불법 금융 활동에 통로 역할을 했다고 BDA 은행의 어떤 금융 거래를 다 묶었죠. 그래서 이 중국 은행을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라서 파문이 큽니다. 지금 이 단둥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했다는 것은 이제 단둥은행은 미국의 기업이나 은행이나 개인과 일체 거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계 금융망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은행이 이걸 못하게 되면 해외 송금이나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 미국이 이걸 했을 때 단둥은행과 거래하는 유럽의 은행이라든지 일본의 은행이라든지 한국의 은행은 마찬가지로 또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을 제재하면 해당 기관과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회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가 확산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럼 공식적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이름을 안 붙이지만 단둥은행은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이 되어버렸고 지금 북한을 뒤에서 봐주면서 한국까지 살금살금 끌어내는 중국의 태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노력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면서 이제 정부와 의회에서 중국을 향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행동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고요. 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중국은 여전히 압박이 모자란다면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북한을 압박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러고 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중국을 최악의 인권 국가로 지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중국 압박이 문 대통령 방미 둘째 날에 나왔고 또 첫째 날에는 하원에서 미군 철수까지 언급된 부분이 심상찮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전에 미리 대북 메시지 부분에서 당신 좀 알아서 이렇게 처신해라 라고 하는 압력을 주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이제 미국은 행동에 나서고 있고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만 남아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제재와 대화 병영 2단계 접근과 보상 꿈도 꾸지 말길 바랍니다.